자, 56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g에 들어있는 그 기체 지금 가나다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고 분자식이 완벽하게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가 상대값으로 정수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비율로 해석해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질량은 5g, 8g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보편적인 패턴은 이 문제를 풀 때 분자량 분의 1을 하시고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를 곱해서 풀어가는 패턴이었잖아요.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정수화되어 있고 물질이 세개되어 있고 화학식도 안 나와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XY는 지금 이원자 분자인데 요 40이 곱하기 2를 했을 때 40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분자수를 따로 써보시면요.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를 써보시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분자량 분의 1이 되겠죠. 그쵸? 이게 20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X와 Y가 각각 한 개씩 들어있으니까 1대 1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X랑 Y가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2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20, 20을 다 더하시면은 40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써야 되는데 잘 보시면은 1g에 들어있는 Y의 원자수의 비율이 가와 다에서 5대 4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5대 4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상대값이 20이라고 돼 있으니까 비율을 맞춰주시면은 24 중에서 16만큼이 Y가 가져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24 중에서 16을 가져갔으니까 X가 가져갈 수 있는 비율은 8만큼 될 거고 8대 16은 1대 2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말은 화학식을 구성하는 Z와 Y의 원자수의 비율이 1대 2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N이 4가 나오게 됩니다. 검은색으로 쓸게요. 그럼 여기를 4라고 쓸 수 있게 되죠. 그럼 여기는 이제 6원자 분자가 되는 거고 나는 5원자 분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곱하기 5를 했을 때 125가 나와야 되고 곱하기 6을 했을 때 24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걸 구해보시면 5 곱하기 전이니까 25, 6 곱하기 전이니까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자량 분의 1을 이용해서 분자량을 꺼내시면 되겠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량은 역수를 취해야 되니까 20분의 1 대 25 대 1 대 4분의 1 하시면 되는데 이 분모에 있는 숫자의 최소 공배수가 100이기 때문에 100을 곱해서 정리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럼 100을 곱해 보시면은 얘네들은 이제 5대 4대 25가 나와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이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3개가 있을 때 숫자가 3개가 있을 때 다이렉트로 바꾸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이게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계산의 편리함을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먼저 바꾸시고 나머지 이렇게 바꾸시거나 아니면 여기 먼저 바꾸시고 이렇게 바꾸시는데 셋을 동시에 바꾸려면은 맨 끝에 양 끝에 있는 것부터 먼저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이제 4대 20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둘 사이나 이 둘 사이를 비교할 수 있는데 계산하기 편리한 쪽은 왠지 이쪽인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럼 1로 갈 때 20에서 25로 갈 때 이게 지금 4분의 5를 곱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럼 역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반비례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1로 갈 때는 얼마를 해줘야 되냐면은 곱하기 5분의 4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숫자가 5분의 16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거를 또 한번 5를 곱해서 정수화 시켜주시면 이게 20 대 16 대 100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4로 나눠주시면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한꺼번에 바꾸는 게 편한데, 어떨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그 정석대로 반비례 취해가지고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고요. 다음에 분자량까지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그대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고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은 가는 1몰 그리고 나는 2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벌써 기억이 정리가 되네요. 그리고 니은도 나가 가의 2배이다 되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분자량 나왔으니까 뭐 원자량 계산하는 것도 되게 편리하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써보시면은 x, y가 5고요. 그 다음에 zx4가 4고, 그 다음에 z2y4가 25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또 연립방정식을 써가지고 애를 쓰시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계산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쪽을 4배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배가 될 텐데, 그러면 이쪽 y랑 이쪽 y 다 지울 수 있고요. 남아있는 x 4개랑 x 4개랑 연결시켜가지고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자, 갑니다. 그러면 x4, y4는 20이잖아요. 그리고 z2y4는 25고요. 그러면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2z 빼기 4x는 5가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z 더하기 4x를 가져오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하시면은 3z는 9가 나와서 z는 3이 나오는 거죠. 되게 빨리 계산할 수 있죠? 이게 제일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마무리 지어볼까요? 여기다가 z에다가 3을 넣으시면은 4x가 1이 되는 거니까 x의 값은 4분의 1이 나오는 거고요. 맞죠? 그리고 여기다가 4x가 1이니까 여기다가 1을 넣어주시면은 19를 했을 때 20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4와 2는 19가 되는 거죠. 그러면 y는 4분의 19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4배 하시면 12대 1대 19 탄소, 수소, 플루오린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대입해 볼게요. z는 12, x는 1, y는 19니까 5분의 3이 나와줘야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죠.